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학점으로 따진다면 B- 학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반응에 이 정부도 미달 기업 퇴출 논의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월 가이드라인 확정까지 시장은 어떻게 전망될지 지금부터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단법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한국 주식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모범 연성규범 개정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되게 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법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범 연성 규범 개정이 일종의 트리거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변호사와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싱가포르에서 어제 귀국을 하셨죠. 하고 지금 포럼이 끝났죠? 네,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지금 보도자료도 나오고 한번 뉴스 보니까 모범 연성 규범 또 모범 정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규범이라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규정들인데 네. 규정의 집합체인데 그중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정부가 강제력이 있는 것을 경성규범이라고 하고 네. 강제력은 없지만 그 관련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키라고 권고하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을 연성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이제 기업 거버넌스 관련해서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밸류 프로그램이 다 좋고 내용도 좋고 앞으로 꾸준히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 지속성을 무엇으로 담보할 것인가에 네. 있어서 저희는 좀 더 강화된 어떤 규범적 내용으로 네. 제도화하자. 궁극적으로는 법령을 개정을 해야겠지만 네. 상법 개정을 해야겠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국회에 통과도 해야 되고 네. 그보다 먼저 정부와 거래소가 의지가 있으면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이제 연성규범이라고 하는데 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걸 거래소가 만들고 네. 하나는 ESG 기준원이 만드는 ESG 모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연성규범에 해당되는데요. 네. 우선 거기에 정부와 거래소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네. 기업 거버넌스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먼저 도입하자.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입을 하더라도 그걸 받아주는 쪽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채택하고 이런 여부는 또 어떻게까지 좀 빌드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게 페널티 여부고 예. 또는 강제력 여부인데 네. 연성규범의 경우는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연성규범이 두 가지 아주 큰 기능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 연성규범이 정부와 거래소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면은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 수탁자 책임을 지는 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를 부담하는 연기금들은 그 정부와 거래소가 마련한 네. 연성규범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네. 그래서 그것을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업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예.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면서 잘한 것,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쳐라. 예.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 설명을 요구하고 하는 네. 강력한 지침으로 첫째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인데 법원이 네. 정부와 거래소 같은 공적 기관이 마련한 연성규범은 페널티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관련 법을 해석할 때 상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법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 주주의 이익이 없죠. 예. 주주란 말이 없으니 예.
종래의 대법원의 태도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 아니냐. 네.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가 사실상 면책되거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판례가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연성규범에 음. 만약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제 의무 내지 네. 충실 의무를 도입한다면 그는 국회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네. 동의도 필요 없고 그냥 정부 금융위와 금감원이가 거래소가 마음먹으면 그냥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법령을 해석할 때 지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그 회사라는 문구 내에 주주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네. 주주를 소수주주 보호 의무도 그 회사라는 문구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고 해석해요. 그래요. 법학계에서는. 예. 법학계의 다수설은. 예. 그런데 대법원은 그와 다른 태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의 연성규범 거래소와 네. 금융위의 연성규범에라도 그러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된다면 법원도 상법을 해석할 때 그 전향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섭하는 법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기업들이 연성규범이 돼서 네. 그냥 마냥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죠. 자, 우리 김유식 변호사님은 또 변호사님이니까 그 부분을 좀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왔을 때 강제성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상법 고쳐야 뭘 해도 일반 소액주주가 뭐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붙을 때 뭐 부빌 언덕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바람들이 큰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상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일종의 모범 정관, 이 연성규범을 일단 기업들에게 채택시키게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붙을 때 큰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령 앞서 우리가 LG화학 사건이 있었잖아요. LG화학이 LG솔루션을 나뉘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은 뭐 정말 피눈물을 흘렸는데 이런 걸로도 그럼 쪼개기 상장도 같이 붙어서 법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갈 수 있죠.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그렇죠. 연성규범인데도 물론 연성규범을 가지고 네. 직접 가장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장 강한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거든요. 네. 연성규범만을 가지고 네. 이사에 대해서 물적 분할해서 동시에 상장했으니까 LG화학 네.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고 네. 뭐 30%씩 50%씩 폭락했으니 그 급락한 주가만큼 손해배상해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 그 이외에도 예. 그 외에도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그 물적 분할에 찬성한 동시상장에 찬성한 LG화학 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네. 그 이사에 대해서 그 다음 임기에 국민연금이 뭐 해임 결의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이사의 성과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뭐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그 인센티브를 감축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강제력이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네. 주주 대표 소송이나 예. 그런 손해배상을 소송을 했을 때 네. 법원이 이 회사라는 문구 내에도 상법에 있는 상법에 네. 있는 회사라는 문구 내에도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가치가 포섭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이 될 그렇게 판결을 승소할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당분간 저희는 법원이 이 소송에서 승소할 정도로까지 해주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네. 판결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라는 것은 네네. 개별적인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네. 패소할 수 있어요, 주주들이. 네. 그러나 판결 이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결한다라고 네. 하는 그 판결 이후에 거래소의 연성규범의 내용, 즉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도 예. 수탁적 책임을 진다.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판결 이후에라도 들어가면 그러면 각 기업의 준법 감시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CCO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하는 준법 감시인들은 그 판결 이후까지 다 읽어봅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는 기업이 승소하고 주주가 예. 패소했지만 법원이 계속 이러한 기준으로 판결한다면은 우리 사건이 만약 법정 갔을 때 완전히 100% 승소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들의 준법 감시 기관
이사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런 준법이나 주주 보호의 스크리닝을 하면서 스스로 자정하는 그러면서 문화가 좀 바뀔 수가 훨씬 있다. 나아진다. 네. 그런 점은 확실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쪼개기 상장. 또 지주회사 이렇게 만드는 도중에 뭐 하나 껴들면서 그렇죠. 뭐 주가 희석되는 뭐 네. 이런 걸 하도 많이 당해오니까 정말 노이로제에 걸려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 이거 또 사업부 떼내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지주회사 밑에 뭐 중간회사 또 넣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그것만 막아도 실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나 봅니다. 엄청나죠. 그게 예.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ROE를 높여야 하는 네. 그 내용 중에 지금 자사주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자사주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고 네. 사실은 이 피라미드 상장, 네. 동시 상장, 네. 모자 회사 동시 상장의 문제도 엄청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지주 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죠. 예. 자회사, 손자 회사들이 다 주렁주렁 네. 상장되면서 예. 오늘 그 리포트도 하나 나왔는데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자사주만 문제가 아니다. 네. 타사주도 문제다. 네. 모 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밸류의 반의 반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모 회사가. 네. 그래서 모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자회사 시가총액보다도 모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반은 안 되는. 그래서 0.2, 네. PBR이 0.1, 0.2 이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평가의 핵심이죠, 우리나라에. 핵심이죠. 네, 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문제가 예. 순환 출자 구조를 1999년도에 예. 공정거래법 도입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네. 한국의 지주회사 체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모 회사를 20% 지분만 가지고도 다 상장할 수 있도록 예.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까지 누적되어 오면서 지주회사 만들면서 뭐 수없이 많은 편법이 들어가고 예. 또 그래서 모 회사가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는 이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모자 회사 디스카운트를 집중적으로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네. 있다. 예. 그게 이제 LG 화학과 LG 이노베이션의 SK 이노베이션. SK 네.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네. 솔루션의 네. 문제인데 모 회사 떼서 독립 상장을 시켰을 때 모 회사 주주 가치가 침해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뭐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든지 네. 매입 소각을 하든지 예.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LG 화학 주주들에게 배분하든지 그렇죠. 주식 배당을 네, 하든 네. 주식 배당하면 네. 됩니다. 네. 주식 배당하면은 배당 소득세 물지 않느냐? 아니 그건 주주들이 낼 테니까 네. 그냥 배당하세요. 그냥 네. 지금 주주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네. 난 세금 내도 되니까 그냥 배당하세요.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배당 소득세를 내더라도 네. 그게 뭐 한 20-30% 많이 내는 분은 뭐 40-50% 내겠지만 그걸 내더라도 지금 디스카운트 된 게 훨씬 50% 넘기 때문에 네. 그걸 받는 순간 LG화학의 주가는 엄청나게 레이팅이 될 겁니다. 네. 그러한 모자 회사의 리레이팅 부분도 저희가 연생 규범에 넣으면 그것도 넣으면은 됩니까? 왜냐하면 네. 주주들이 연성 규범 이렇게 돼 있다. 예. 당신이 상장돼 있고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면 이런 상장 거래소의 상장 연성 규범을 지켜야 하는데 네. 물론 강제력은 없지만 예. 여기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가 있고 모자에서 동시 상장을 하면은 이런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침해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해결해라라고 네. 요구하고 촉구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법적 있는 근거가 된다.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강제력은 없어도 네. 그 경우에 연성 규범에 없는 경우와 연성 규범에 있는 경우는 기업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있으면은 주주가 기업이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나씩 네. 만들어 나가자. 이런 지금까지 얘기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한국 증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여러분들도 얘기하겠지만 몇 가지만 딱 고치면 되거든요. 가령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 이거 하나 고치고 지주회사 만드는 과정에 이 지주회사 밑에 막 주렁주렁 달아놓으면서 계속 리레이팅 저평가 되니까 그 와중에서 해법 찾는 거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들 뭐 인적 부달이고 물적 분할이고 뭐건 간에 그런 몇 가지만 건드려주면 좋은데 그렇죠. 우리 김희식 변호사께서는 상법 개정까지 가기엔 힘드니까 일단은 이런 모범 연성 규범을
기업들에게 그렇죠. 다 만들도록 하면서 거기에 그렇죠. 이런 조항을 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법적 근거가 되는 첫발이 된다. 이렇게 좀 네, 정리하면 강제는 되겠습니까? 없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내지 충실 의무고 충실 의무.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2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법에.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주주 행동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4주로 늘리고 네. 임시주주총회의 경우는 임시주주총회에 주주 제안하기 위해서는 한 8주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더 해야죠. 8주 너무 그래서- 짧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임시주총회의 경우는 8주 전, 네. 정기주총회의 경우는 4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해라. 네. 그다음에 이사의 보수 내용이 너무 불확실하다. 지금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아직도 미흡하고 네. 예를 들어서 계열사까지 예를 들어 어떤 그룹의 총수인 경우는 네. 계열사 전체를 통틀어서 5억이 넘으면 공시하도록 해라. 지금은 네. 쪼개가지고 각 계열사에서 5억씩 받으면은 한 10개 계열사에서 5억씩 받으면 50억이 되는데 네.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열사를 합산해서 이사의 보수를 공개해라. 네. 또 감사위원회 경우에도 1천억 미만의 자산 규모 1천억 미만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든요. 네. 모든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해라. 라든지 뭐 자사주 문제. 네. 자사주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사주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네. 저희는 3개월을 제한을 드렸습니다만은 3개월 내에 소각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주주에 대한 보호 방침을 내놓고 네. 이것이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목적을 공시해라. 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실무적인 내용들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물적 분할 동상장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연성규범에 넣으면은 네. 국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기금과 또 소액 주주들과 네. 정부와 거래소와 기업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조금씩 진전되어 나갈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순환출자를 지주회사 체계로 고쳐라라고 해서 열심히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놨더니 또 뭐라고 한다 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고 지주회사만 상속하면 되니까 지주회사 주가를 계속 누르는 거. 왜 누르느냐? 상속세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지주회사를 계속 저평가로 누르는 거야. 상속세를 좀 어떻게 좀 해줘.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요구를 한다면 우리 김규식 변호사께서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측면이 짧게 같이 예,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한국의 기업 재벌 총수들이 순환 출자를 하면서 그걸 네. 해소하면서 이런 왜곡된 지주회사 됐죠. 체제를 하고 재벌 총수 가문이 경영권을 사실상 세습했잖아요. 네. 그 대신에 정부는 니들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과세를 중과세하겠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건 사실 둘 다 잘못된 거고요. 네. 네, 경영 책임을 지고 네. 경영 승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을 맞춰서 상속세도 현실화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60%는 폐기하시고 네. 보통 선진국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40% 이하로 내리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기업 승계를 네. 하는 경우는 20%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거의 동시타법으로 진행되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기업도 맞습니다. 행동하고 정부도 맞습니다. 당근을 주고요. 자, 오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변호사와 함께 최근에 되고 있는 이 밸류업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스타킹입니다.